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등했던 대파 그리고 계란값은 좀 내렸다고 해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번엔 고기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장보기가 부담스러워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물꽃은 잠실 제2 코엑스 2023년 착공 이렇게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기 표류 중이었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런데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르면 10월 우선 협상자 선정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요. 2주째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60%까지 된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3종 확산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게 나타난 겁니다. 전파력은 더 세다고 합니다. 자, 우세종이 되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세종,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명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진과 함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송 장관 청문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얘기가 했는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반성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죄송, 반성, 장관 청문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때 얘기했던 물가 얘기가 여기 지금 실려 있어요. 파는 270%, 달걀은 37%, 장바구니 물가 폭등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요즘에 조금 주춤하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요. 한 해 전 같은 달과 비교해 보니 2.3%나 오른 겁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이 뛰어서 이러다가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는 지난해 워낙 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로 높아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편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조국이다. 아니다. 귀리 부인의 버금간다. 완전히 다르죠. 어제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던 한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기의 이혼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 이혼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 그럴까? 이걸 단순히 가십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요. 오늘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변이의 습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금 자꾸만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사태하니 주가 급등.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러나겠다라고 입장을 냅니다. 그러자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폭등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은요. 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이 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청문회에 등장한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이렇게 뭐가 적혀 있는 판넬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런 판넬을 갖고 와서 소개하면서 질타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진으로 좀 전해 있습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의혹만큼 쏟아진 사과, 송구. 자, 그러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가 불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검증이 된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후보자 이름과 함께 발언이 소개되는데요. 노영욱,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임혜숙, 면밀히 못 살폈습니다. 박준영, 논란에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야당은 후보자 3인 부적격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요. 이거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 거람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엄호를 하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사과, 송구 이렇게 제목에 달려 있는데요. 어제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사과를 하고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발언들이 어제 참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요. 후보자 한 명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줄 있는 의혹에 고개 숙인 임혜숙 후보자. 야당에서는요. 여자 조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교수 시절의 딸 그리고 남편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학회를 가는데 같이 동반했다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가족 동반이 관행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엄청난 질타를 했죠. 그리고요. 논문 관련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논문 표절 아닙니까? 이런 거에 해명을 했는데 핵심 아이디어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크게 봐서는요. 자, 그럼요.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족들과 같이 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이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죠. 네. 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 없다고 봅니까?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만 있지 못했습니까?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같은 호텔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같은 호텔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 무임숙박.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영상에서 소개했던 부분은 동반 출장 같이 간 것, 학회 출장 때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많은 부분을 찾아낸 게 논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요. 과거에 퀴리 부인도 남편과 같이 연구를 했다.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가지고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학 고문님. 네. 가족 동반을 한 거는 관행이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는 남편을 도운 거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저 뭐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저도 뭐 해외 기업에서도 근무하고 뭐 학회 세미나 가고 그랬지만 예. 가족들 데려오라고 뭐 독려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리고 가는 자체가 예. 이게 뭐 지금 좋니 안 좋니를 떠나서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뭐 자기 사비를 드는 것은 뭐 비행기표 외에는 다 지금 우리가 뭐냐면 공적으로 나가는 돈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학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럴 텐데 가족들은 그럼 뭘 했겠습니까? 관광 갔을 거 아닙니까? 등등 이거는 진짜로 뭐 관행이라 그러는데 예. 듣도 보도 못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사려 깊은 게 아니라 좀 4번 간 장소도 예.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관광지입니다. 하와이, 바르셀로나 뭐 등등 뭐 보면은 이거는 뭐 관광이에 더 데리고 갔습니까? 예. 지금 죄송하다고 할 이유가 아니고요. 예. 또 퀴리 부인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요. 논문과 남편. 관련된 얘기예요. 예. 남편하고 퀴리 부인하고 같이 해서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2번 받는 그런 동료로서의 예. 지금 같이 간 부분이지 이거는 제자 논문에다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진짜로 이것을 잘 그러니까 여기 제자 표현을 논문이 등장을 하고 그거와 비슷한 다른 논문에 본인과 남편이 저자로 등재가 된다. 뭐 이런 등재는 거예요, 되고 지금요. 그것이 13번 나오는 그 시점은 남편이 이제 테뉴어를 연구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조교소로 올라갈 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뭐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예. 본인이 진짜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지경까지 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31명이 낙마를 합니다. 낙마한 사람만 2000년도 노무현 정부부터 쪼아서 한 최근 한 31명인데 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14명이 부동산, 그다음에 8명이 무슨 세금, 예. 그다음에 논문 표절 5명 이러거든요. 예. 세 가지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아, 세 가지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하여튼 청문회는 일단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뭐 최영학 고문님께서는 뭐 퀴리 부인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여당 의원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네.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1898년에 폴로늄을 발견을 했고 1906년에 남편 사망 이후에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서 1911년에 라듐과 폴로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고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약간 엄호하는 과정에서 뭐 저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따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가 여기 있는데요,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아내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박준영 후보자 관세청과 해법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송구하단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가정용이라는 해명을 집중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정용이 됩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이런 지적이죠. 취미로 안 보인다. 그러면 정확한 수량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의 카부츠라고 베르사유의 주말에 본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가져서 파는 얘기하시고 시장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오팔린 상들이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갖다 이 붙이는 8개 겁니다. 다 거기다 했어요? 오팔린 요 4개는 자, 이 정도 상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의원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2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떼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조대니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실은 두 후보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대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요. 뭐 단순한 취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있습니다. 수량이 좀 많아 보여요. 네. 좀 어떻게 보셨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그 관세법상 그 관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면 관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절차를 그 지금 후보자께서 주영 대사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근무할 때 그냥 신고 안 하고 들어왔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될 아마 수가 있고요.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외교관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통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짐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릇 모으시는 분도 있고 뭐 돌멩이 모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데 그렇죠. 뭐 그런 그 취미의 관점을까지도 비판을 한다는 건 조금 좀 많이 넘어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종류나 수량이 좀 많은 점은 좀 아까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보니까 수량은 좀 많아 보여요. 네, 뭐 1000점이 넘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만으로는 해명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관세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면 예. 단순히 수량이 많은 것만으로 가지고는 문제 삼을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뭐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고가의 물건이 아닌 부분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예. 실제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지 단순히 도자기를 많이 모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공격할 것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최영호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만약에 외교관 신분이 아니고 일반 그냥 국민이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저 정도의 물건을 들어왔을 땐 공항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이삿짐으로 오기 때문에 예. 관세청에서 가서 찾아야 됩니다. 한 예.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예.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사실 뭐 이 선별 조사를 하지만 예. 이 정도 물량이면은 관세청에 있는 관세 그 관련하시는 분이 뜯어봤어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한 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뭐 들어왔으면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오고 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법을 위반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판매했다는 거죠. 정말 쓰려고 했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약간 판매가 된 그다음에 판매를 하려면 판매로 나왔다는 네, 거죠. 영업 허가를 받던가 뭘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거는 조금 내가 무시해도 돼. 이런 것들은 공무원 자세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 저는 세관원도 조사해야 되고 분명히 그다음에 저는요 다른 게 뭐냐면 박준영 청문회에는 예. 부인을 증인으로 뭐 데리고 와서 직접 묻는 게 훨씬 더 이 해명하는데 훨씬 더 좋았지 않겠냐.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뭐 부인을 뭐 참고인 내지는 증인을 출석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가족들 예.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박준영 후보자에게 제가 뭐 칭찬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부인이 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 보냅니다. 이거 칭찬인지 약간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지금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죠. 사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등장한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인사청문회는 어제 5명 인사청문회가 끝났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어제 채택된 후보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후보들은요. 이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또 어떤 판단도 남아 있죠. 다음 기사는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또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30명째 야당 패싱, 그러니까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29명이었거든요. 29명이 그냥 강행이 됐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편으로 봐서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괜히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논란이 된 후보를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강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강행을 할 경우에 레임덕 차단위에 뭐 이렇게 그래서 강행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전망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정의당에서 뭔가 지적을 합니다. 정의당에서 반대한 후보는 낙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데스노트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2명의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고요. 아무리 부인이 취임의로 저걸 사모은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규모의 도자기를 외교행랑에 포함시켜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다면 저는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약간 이제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이분이 자, 김병민 교수. 예. 앞선 기사에도 봤지만 만약에 이번에 낙마가 또 발생할 경우 뭐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도 강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예.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레임덕 급행열차의 제트 엔진을 다는 꼴이다. 이런 지적을 아마 청와대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과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만큼의 영향력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에서 바라보기에도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른바 4.7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기점으로 이번 개각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변화, 쇄신을 각오하고 있는데 박준영 후보자 아내의 이 도자기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만약 내가 외국에서 저렇게 생활하다가 수천 점의 도자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박준영 후보자의 가족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들여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카페를 열고 이 부분들을 불법으로 되팔거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 해외 언론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적어가면서 총선 참패 요인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임혜숙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등에 대해서 숱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정도는 관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된다면 4.7 보궐선거 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아니라 민주당의 데스노트가 발휘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권 후반기로 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하면 과거에 청와대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원팀처럼 청와대를 위해서 움직였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제대로 된 흐름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만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가는 길에 그나마 보궐선거 민심들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인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표님께는요. 사실 5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함께할 장관을 이번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논란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일부가 낙마할 경우는 정부성 굉장히 곤란 상황에 처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지금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원래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카드로 인사 카드를 주로 쓰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어려워진 정국을 쇄신하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인사여서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한 장관의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인사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힘보다는 좀 부담이 되는 그
그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란을 예, 보시면 그런 생각이 보면, 드신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가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예. 이번 청문회처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청문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느끼시겠습니까? 예. 물론 지적된 하나하나마다 후보자의 입장을 제가 다 해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런 것은 국민 눈높이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가 끝나면 굉장히 더 중요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 특위가 있고 검찰총장도 또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스케줄을 놓고 보면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예.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이 자체도 그렇고 다음 청문회 대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낙마하면 대통령이 레임덕을 가속한다라고 하는 논리보다는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예. 오히려 더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하기보다는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 내지는 예. 그거보다는 저는 당이 일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민심을 잘 들어서 살펴서 예. 어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아마 건의를 하는 뭐 이런 형식 그리고 청와대는 또 그 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청문회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당의 결단이라면 논란이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든가 뭐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그럼 사퇴 건의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그 정도가 포함이 돼야 적어도 국민들께서 4.7 보궐선거 이후에 예. 민주당에게 들었던 그 회초리 그것을 민주당이 회초리를 잘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예. 당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는 말씀을 그럼 아까 사퇴 건의까지 여당에서도 사퇴 건의까지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오늘 방송에서 다룬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된 걸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 일단 그 문제가 된 후보자들이니까요. 뭐 제가 좀 그 민주당을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과 언행과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이 열립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지금쯤 여당에서는 큰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거기에는 사퇴 건의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